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화요일 날 하는 주례 모임에서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회의 규칙을 고쳐서 회의 규칙에 보고 주례 보고 내용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라 함은 본회의, 위원회, 그다음 주례 보고에서의 보고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례화되었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지금 최근에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시의 현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주례 보고 때 와서 이런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언론인들께서 시와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을 보도해 주시면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례 보고에 오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리시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도 공문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료 요구나 또는 주례 보고에 보고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는데 제가 이걸 복사해서 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저희가 지금 올해 최근에 1월 들어서 한 달 동안 시에다가 자료 요구하고 주례 보고에 보고해달라는 요구들을 공문으로 의장 명의로 다 보냈는데 지금 보고 가능한 건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보고 불가하거나 아직 검토 중이어서 보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배석한 국장들에게 각 사안별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모든 일들이 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으면 국장이든 과장이든 자료든 보고든 지금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 검토해가지고 방침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 간에 이런 의논하는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문제의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리시가 특히나 우리 백경현 구리시장께서 좀 전향적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빨리빨리 좀 방침을 결정해 주시고 결재해 주셔가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먼저 좀 그 의견을 같이 나누었고요. 어제 또 하나 의원들 간에 보통은 통상적으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의원 상호 간의 논의를 하고 보통 10시 반부터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어제는 한 10시 50분 돼서야 보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논쟁을 하게 됐냐면 지난주 여기 의정부리평 말미에 민주당 의원들 5명의 명의로 백경현 구리시장의 갈지자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보도를 보니까 그 다음 날 시에서는 담당 국장의 브리핑 과정에 의회에서 제기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해명 또는 반론 또는 역제안까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월요일자로 우리 구리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의 3인 의원의 명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왜곡 날조, 사과하라는 이런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서 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님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명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 또는 그러한 성명서 발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 상호간에 격렬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들은 어제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님들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아마 이따 의정 브리핑이 끝나고 내려오셔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어제 논쟁 과정에 의장으로서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 3분에게 저로서는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냐면 지난주에
그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 5명의 명의로 발표된 그 내용은 우리 백경현 구린시장의 행정행위 또는 지금 구체적으로 2가지 정책에 관해서 서울 편입 GH 문제에 관해서 정책적 혼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서였는데, 동료 의원들, 당은 다르지만 동료 의원들의 그런 성명서에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 그건 의장의 입장으로서 되게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정당 소속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독하는 본질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동료 의원들의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장의 대변인인 듯한 그런 성명은 무척 유감이라는 그런 의장으로서의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따 의정브리핑 말미에 신동아 대표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마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시 50분부터 집행부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건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한 게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 보고, 그런 내용의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5년 단위, 그러니까 3, 4, 5, 6이니까 4년 단위로 해서요. 여기 보면은 8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작년에 시행한 결과하고 올해 2024년도 연도별 계획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건 일단 초안을 잡아서 경기도의 검토를 받고 경기도의 검토한 부분을 반영받아서 지역에서 그 우리 구리시에 있는 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 보고한 다음에 경기도에다 제출해야 되는 프로세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월 31일 오늘까지, 오늘이 31일 맞죠? 예, 오늘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어서 이제 어제 보고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 들었고, 저희 그 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있어서 작년 2023년도에 어떤 시행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2024년도에는 어떤 어떤 일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툼한 책자로 이게 되어져 있었고,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보고 받고 나서 뭐 이런 주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맞춤형 흡연 음주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여기에 음주 흡연뿐만이 아니고 마약류 예방 교육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심폐소생에 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이걸 중장기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의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미 올해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보내서 초안 검토 받았고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지금 수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요건 요거대로 의회가 보고받은 것으로 가름하겠다. 다만 오늘 의견은 내년도 계획에라도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별 특별한 사유 없이 잘 진행됐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시립도서관에서 가지고 온 2건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가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 하나가 구리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몇 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진일보한 겁니다. 아마 작년에 한 2번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였죠. 현재 구리시에는 교문도서관, 인창도서관, 토평도서관, 갈매도서관 해서 4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교문도서관입니다. 교문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교문도서관이
한 80억 이상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고, 이거는 전임 시장 시절에 시작되어서 했었고, 이미 이제 작년 말쯤에 일단 공사는 준공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 8기 백경현 구리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방정환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집행부에서는 그 교문, 리모델링한 교문 도서관을 다시 재오픈하면서 해당 도서관의 이름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고치겠다라고 작년에 의회에 설명을 했었고, 의회에서는 그걸 거절했고, 자 이제 그랬더니 나름대로 개선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어제 설명하러 오신 겁니다. 방정환 도서관으로 바꾼다고 할 때 의회가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기존의 교문 도서관으로 충분히 시민들에게 인지되어 있는데 갑자기 방정환으로 바꿀 때의 혼란, 방정환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의 문제, 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등등을 지적했더니 어제 가지고 온 조례안에서는 도서관 명칭을 교문 방정환 도서관으로 만들겠다. 처음 듣는 우리 시민들은 방정환 선생의 호가 소파에서 교문으로 바뀐 걸로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도서관 이름을 교문 방정환 도서관으로 고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논쟁점에 대한 얘기들이 또 한 번 주고받아졌습니다. 받아졌고, 이제 그 부분은 특별히 어제 설명을 통해서 의원들이 뭐 수긍할 만한 그런 다른 논리 이런 것들이 별반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의회 쪽에서는요, 뭐 이런 것들이었죠. 지금 이런 특화 도서관으로 가는데 4개 중에 하나는 교문방정환으로, 나머지 3개는 그냥 존재하겠다. 그러면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등등 물어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오히려 이런 점이, 어제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 리모델링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교문동 쪽에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우리 한번 보시면은 이미 공사는 끝났고 안에 서가 배치라든가 도서 지금 이 배치 작업들이 되고 있고, 그런데 자 시의 방침은 도서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끝났으면 당연히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간판을 못 걸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직 시정구호만, 지금 민선 8기 구리시의 시정구호가 즐거운 바나 더 행복한 구리시, 그건 붙여놨는데 아직 도서관 이름은 붙여놓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예정은 어떻게 되냐면, 어제 일정을 물어봤더니 이미 공사는 끝났고 현재 준비 작업을 거쳐서 2월 설 지나고 나면 2월 19일 정도에 오픈을 해서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겠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서 4월 한 중순쯤 이후에 선거 이후에 정식 개관식을 하겠다는 게 시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서관 이름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고치려고 했다가 이제 절충안으로 교문 방정환 도서관으로 고쳐서 간판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사인물을 못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있는 거냐, 그럼 앞으로 시장이나 또는 뭐 어떤 그 공약 사업이 돼가지고 하면 시에서 조례가 고쳐질 때까지 간판도 안 걸고 그러면 그냥 시민들께 이용하라고 하는 거냐, 또는 현재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봤어요.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책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도서관 표시를 다 붙입니다. 바코드도 붙이고 라벨지도 붙이고.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바코드는 일단 뭐 특별히 그 전산 조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라벨지 붙이는 건 인창 도서관이 한 16만 권 정도의 도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창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원래 교문 도서관이 구리시의 1호 도서관이니까 당시에는 시립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때 시립 도서관이라고 붙어 있는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인창 도서관이 생겨서 실제로 주관이 인창으로 간 다음에는 교문 도서관이라고 도서에다가 라벨을 붙였는데, 그 교문 도서관 라벨은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교문 방정환 도서관으로 고쳐지게 되면 그건 라벨링 작업을 해야 된다. 비용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출력해가지고 붙이면 된답니다. 한 200만 원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요. 의원님들 또 물어봤어요. 그게 단순 그런 비용이 아니고 그때 지적했다시피 예를 들면 시의 여러 가지 그 과가 아닌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것들에 대한 추계는 되어 있느냐 등등을 물어봐도 아직 잘 추계가 안 됩니다. 어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지적도 했어요. 이미 혹시 그 지적은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랑구 망우리 넘어서 중랑구 가시다 보면은 상봉역 지나서 오른쪽 편에 보면은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라고 건물 독립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서 이미 그 건물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잘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방정환 사업을 하는데 그걸 좀 어떻게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처리를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창, 교문, 토평, 갈매 4개 도서관 말고 지역 단위로 조그맣게 있는 작은 도서관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법이나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규칙이 즉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 조례에서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고칠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 개정과 관련된 건 아니었고 의원님들 중에서 실제 작은 도서관의 지원책이 지금 충분치 않으니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자동차 관리과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이제 어제 설명을 했는데 일단 그 상위 법령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이 2023년 11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바뀐 체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의원들도 이 개정하려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지금 개정안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걸 좀 잘 설명할 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이후에 우리 자동차 관리과에서 조금 그 개정 이유를 개정 취지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이 개정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미 그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할 때 우리 이제 택시라든가 이런 밴이라든가 이런 그 교통수단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휠체어를 타셔야 될 교통약자들, 휠체어는 필요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 있는데 그동안 그걸 구분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중증으로 움직여야 될 분들이 실제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문제의식이 있어서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한 거죠.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휠체어를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착된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그러니까 약간 경미하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나 밴처럼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구분을 하고 그 법의 취지가
그 중증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관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말고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는 구리시,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를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이 이동지원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될 교통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이제 요 시 단위의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그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것을 관리 관할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뀐 법을 구리시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 법이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이제 조례로 해서 이런 광역 지원 이동 지원센터가 되면 그동안 휠체어 타신 분들이 정말 이동하려면은 차량을 부르기 힘들었다라는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해소가 될 듯 싶습니다. 어제 요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요거였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구리시하고 마이온 컴퍼니 간의 구리시 청년 성장 프로젝트 운영 협약 보고, 이거는 뭐였냐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이 절차는 어제 주례 보고에서 이 보고를 해야,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협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협약식을 어제 29일 날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가름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었는데, 내용은 고용부에서 2024년도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그 자치단체에서 참여할 거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기관, 단체,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종의 컨소시엄처럼 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협약을 맺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단 협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 신청해서 1월 29일에 공모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공모 신청해서 경기도에 보내면 경기도에서 고용노동부로 보내고, 그 공모에 우리가 되면 이제 우리 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흔쾌히 의회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개별 설명 받고 시간이 급하시다 하니 빨리 잘 협약 맺으셔가지고 이후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정도로 어제 끝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2자녀 이상 어린이집 입소료 10만 원 지원 관련 추진 현황 보고, 이건 우리 의회 김성태 의원께서 사실은 보고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 보고를 요구한 핵심 이유는 뭐였냐면, 현재 저희 이제 다자녀 지원 이런 사항 때문에 현재 구리시에서는 2자녀 이상 되는, 원래는 다자녀가 3자녀로 명기되어 있다가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2자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어린이집은 입소할 때 1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들에게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 관할 부서는 여기에 있는 가족복지과니까 이쪽에 현황 자료를 요구했고, 유치원과 관련한 건 이게 교육청 소관 사항이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 있는 교육팀에서 이 부분을 관할하니까 그쪽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가족복지과는 와서 보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평생학습과는 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도 그래서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장 방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시장 방침 받을 만한 건이기나 하냐. 예를 들면 이게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구리 시민 중에 어린이집 갈 때는 혜택을 받는데 유치원 갈 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교육청소관 상이어서 교육부 소관 상이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조례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할 때 입학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런 제도적 개선 방법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요구했는데 어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복지과만. 그래서 현재 우리 구리시에는 작년도에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그전에 셋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던 걸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뭐 했고 10월 달에 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다 완료해서 2024년도 본 예산에 10만 원씩 어린이집 대상하는 그 추계로 9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9,7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께서 신청하면 이렇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뭐 물론 어제 이제 이건 그러면 신고주의냐 신청주의냐 아니면 그냥 다 알아서 주는 거냐 했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인데 대부분 지금 어린이집에 홍보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학부형님들께 이거 신청하시라고 다 알려드려서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있으시면은 다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갈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어제 이제 그 설명하러 오셨어요. 구리시에는 이쪽 토평동 지역에 구리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가 있고 갈매 지구 개발되면서 갈매동 쪽에 갈매 사회복지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는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때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년 동안 기간으로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경 동의안을 내게 됐냐면 2022년 6월 22일 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좀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 최소 인력이 8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이때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시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최소 19명 이상, 광역시는 13명 이상, 특별자치시나 도는 12명 이상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현재 8명인 갈매 사회복지관을 법 규정에 맞추려면 올해 2024년도 12월 말까지 4명을 증원해서 12명 규모로 늘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늘어서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의회에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졌고요. 뭐 특별히 다른 의견들은 없었고 그 갈매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그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제 그 멀티 저기가 되면은 그쪽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8번하고 9번이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에서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된 변경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연계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어떤 시설이 있냐면 저 갈매동 산호동에 가면은 왕숙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등등이 있는 왕숙체육공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저기 우리 소각장에는 가면 역시 또 주민 편익 시설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시설 중에 축구장 시설이 있고 거기에 시립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총 6면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구리 시립 테니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설하고요.
그다음 저 워커힐 쪽에서 들어오다 보시면 거기에 LG구장이 있는데 거기 LG구장 그 옆에 있는 일부 땅을 시가 매입을 해서 지금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의 이름이 구리 시민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한강 시민공원 쪽에 나가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여기에는 사회인 야구장, 고등학교 야구장, 중학교 야구장, 유소년 야구장 해가지고 이렇게 그물막 쳐놓고 저 조명해 놓은 게 4군데가 있습니다. 요 4가지 시설을 현재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냐면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도시공사에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대행한다 해서 관리 대행을 맡겨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계약 기간으로 관리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 맡기는 관리 대행은 이 4가지 시설뿐만이 아니고 멀티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시가 관할해야 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등등을 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관리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어제 설명은 그럼 이제 그 기간이 2024년 올해 12월 말까지 있는데 그 전체 맡기고 있는 시설 중에 아까 말씀드린 4군데의 그 체육시설을 3년 중에 6개월을 잘라내고 올 6월 말부로 계약을 관리 대행을 종료시키고 그 시설 4개를 민간 위탁하겠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연계돼서 같이 올라온 겁니다. 제안 이유는 이렇게 서였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 대행하고 있는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의 운영 방식을 관리 대행에서 민간 위탁으로 변경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책임과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체육시설에 대해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자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리도시공사가 만들어질 때 저희 도시공사는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적 성격 그리고 실제 지방공사로서 사업을 하는 공사적 성격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 때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한강변 개발 사업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적 성격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그런 사업이 진척된 바가 하나도 없고 현재는 주 기능이 공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 말씀드린 체육시설, 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 뭐 주차 빌딩 등등을 관리하는 공단적 성격을 가지고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공사에 책임 있게 해서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나름대로 적정한 뭐랄까 비용, 코스트를 부담하면서 부담을 덜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더군다나 3년 지금 관리된 계약 기간이 지금 1년, 2년 지금 진행 잘 하고 있고 지금 1년 남아 있는데 갑자기 6개월을 잘라서 할 만큼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마침 주무 과장이 승진 교육을 들어가 있어서 관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는데 팀장의 설명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관리공사가 시설 관리를 여러 가지가 하고 있는데 건배 체육공원이 올해 상반기 중에 개장할 것 같고 그러면 그 건배 체육공원 건배 체육문화센터요. 저 건배 공원 쪽에 있는 건배 체육문화센터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을 그쪽으로 돌리고 민간 위탁하면 뭐 인력 문제. 도대체 이것조차 아까 도서관 문제랑 똑같아. 지금 시에다가 그럼 의회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 대행 동의안 지금 받았느냐? 아직 그런 절차도 진행 안 된 상태도 그걸 예견하고 팀장이 이런 의견을 냈었고 이거를 과장, 국장 더군다나 과정을 물어봤더니 이런 검토를 작년 4월부터 했다는 겁니다.
4월부터 그 팀에서 해가지고 지금 최종 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떼어낼 이유를 모르겠다. 두 번째,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이게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공고를 해서 거기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고 자료로 붙여놓은 게 타시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해서 2, 4, 6, 8, 10, 11개 곳에 어디가 운영하는 거라고 나와 있냐면 체육회가 운영하는 사례 8군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의원님들이 그럼 체육회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는 지금 방침을 그렇게 정한 거구나.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에서 떼어내가지고 체육회에다가 민간위탁 주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체육회가 이 관리 운영을 할 때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 시설이 체육회의 배타적 시설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체육회 가입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위협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공사에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대행 수수료 등등의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그걸 민간 위탁한다고 이건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이런 체육시설을 만든 이유는 여기서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그걸 수익성 문제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 만약에 아까 공모했는데 실제로 체육회 이외에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구리시에 있는 거냐? 거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시지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데 지금 3년간의 계약을 관리대행을 구리도시공사하고 맺어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는 아까 공사적 성격과 공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공단적 성격을 가지고 지금 인력 관리도 하고 있고 공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공사하고 협의해봤느냐?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들한테 참고로 준 자료에는 관리대행 맺은 당시에 구리시하고 구리도시공사가 관리대행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협약서 내용 안에 이렇게 중간에 개월수를 줄여서 변경할 수 있는 조항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중대한 해지 사유가 있을 때 상호간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대체 이렇게 시급하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의회에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 아닌 말로 이거 뭐 시장님하고 체육회장님하고 무슨 약속이 있어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하여튼 설명 들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일단은 그런 정도로 다만 하여튼 시에서는 그러니까 6월 말까지니까 빨리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받으셔야 되고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셔서 공모 절차 끝나서 7월 1일부터는 4개 시설 체육시설은 민간위탁 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이 역시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사항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구리 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이라는 걸 가지고 오셨어요. 마침 오늘 아침에 신문 스크랩 보니까 그 유통종합시장과 관련해서 또 뭐 기사도 나고 있는데 여기 유통종합시장은 도매시장 옆에 있는 소위 우리가 옛날 그 롯데마트 자리, 지금은 엘마트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간판이 시민마트로 바뀌어져 있는 시설, 그리고 그 옆에 현재 동구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장애인 단체증이 들어가 있는 그 전체 시설을 유통종합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통종합시장 초입에 있는 그 건물이
당초에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몇 번 문제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도 하고 현안 질문도 하고 했던 문제인데요. 롯데마트가 한 15년인가요? 20년 가까이를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을 계속하다가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 입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입찰을 하게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운영하던 롯데마트가 입찰해서 떨어지고 L마트라는 마트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코로나하고 겹치고 하면서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대부료가 밀리고, 심지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50%씩 임대료를 깎아줬는데도 그 임대료조차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였고, 현재도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뭐 내부 경영 사정에 의해서 상호가 L마트에서 시민마트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어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요, 현재 2023년도 그 L마트, 현재는 시민마트고 그 L마트의 2023년 대부료 및 관리비가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44억 6,7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다. 일단 시 입장에서는 현재 이 2023년도분 연체분에 대해서는 그 보증보험 이행을 지금 잡아놓은 게 있어서 현재 그거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어제 보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도 지금 2024년도가 들어와서도 현재로서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할 때 쉽게 경영이 회복되거나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미 당초에 이 대부 계약을 할 때의 계약 조건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 조건이 충분하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후에 정리 절차를 들어갈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 기간은 2025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2024년 밀린 연체료가 있고, 그거는 보증보험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거고, 2024년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해지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잡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일단 해지를 하더라도 바로 그 업체에서 비워져 가지고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듯 싶다. 그러면 아마 뭐 명도 소송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쟁송의 여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후에 들어올 업체 선정, 그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대부 동의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부 동의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부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부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대부 동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후년 1월 1일부터의 대부 동의안을 저 의회에 지금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원님들은 아니 그럼 지금 이 대부 동의안을 받아서 실제로 뭔가 그 유통종합시장의 그 마트를 뭐 이후에 작업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 대부 동의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대부 기간을 2026년 1월 1일 이후 대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동의안이 어디 있느냐? 기간을, 그러니까 시작 기간을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달라는 거잖아요. 2026년에 할지 뭐 안 되면 2027년에 할지, 그냥 하여튼 대부 개시하는 것부터 5년을 지금 동의해달라는 안을 지금 가지고 오고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져오시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 이날 그 시의회에서 도시개발과 이 해당 과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의 보고를 요구했던 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도 써주셨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그 농산물 도매공사에서 조직이 개편되고 인사 문제가 있어서 노조위원장이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노동청에 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기사화가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와서 일단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도시공사 해당 팀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조직이 개편돼서 옛날에는 처였는데 대팀제로 바꾸면서 팀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팀장님께서 오셔서 했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제 사장이 오셔서 올해 1월 달에 조직을 개편했다. 그전에는 처팀 2단위로 되어 있던 거를 대팀으로 묶어서 팀장 밑에 소위 옛날 팀장이었던 분들을 파트장이라는 이름으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고, 그 와중에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을 무슨 반장이라는 직제를 하나 만들어서 반장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단체 협약에 보면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거나 위원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조위원장의 주장은 보도에 의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래 직제도 없는 일자리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협약 위반이다, 노조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고, 어제 공사의 주장은 충분히 협의를 했다. 사장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고 주무팀장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다만 노조위원장께서 요구하는 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저 가락동 저 농산물 시장처럼 조직이 큰 데는 소위 정년을 한 1, 2년 앞둔 고참 직원들에게 현업에서 약간 조금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유통연구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리시 구리농산물공사에도 그전에 유통연구소가 있어서 퇴직 앞둔 직원들이 거기에 발령 나가지고 뭐 1년 정도 취업 준비도 하고 이렇게 재취업 준비도 하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노조위원장은 그쪽으로 가는 걸 원했었고, 그런데 아까 조직 개편하면서 그 유통연구소가 구리농산물 도매공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걸 없앴다. 그래서 다른 반장 직제를 만들어서 근로 인사 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협화음이 생긴 거다. 그런데 충분히 논의를 잘 해서 법적 쟁송 없이 잘 협의하겠다.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보조적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 빌딩 지금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원래 제1공영주차장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외부하고 협약해 가지고 짓겠다. 일단 빨리 그 공영주차 빌딩 제2공영주차장 빨리 완결해서, 그랬더니 어제 의원님이 정말 이제 언제 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준비해서 아마 5월 달에는 무조건 주차가 되는 걸로 봐도 좋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여기는 그 해당 시설과 잘 연계해서 안전하게, 소위 그 전기 충전 시설의 폭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는 그런 당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주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설명 잘한 거죠?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어제 주례보고 전반부에 소위 우리 구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과 국힘당 소속 국민의힘 당 소속의 의원님들 간에 아까 논쟁이 있었단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이 의정 브리핑 시간이 의장이 단순하게 그냥 저희들 했던 거 보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의회에 소속돼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저희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견해도 바뀔 수 있고 뭐 등등에 이렇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해가지고 마지막 꼭지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제 우리 신동아 대표위원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힘당,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께서 그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의 성명서에 뭐 반박하는 또는 어떤 이제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또 하나 그 논쟁을 하는 와중에 의장님이 저 민주당 의원님들만 뭐 여기에 세우고 이런 저기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민주당 소속이니까 이따 대표위원님 나와서 읽을 때는 소속 의원으로서 배석할 거고, 그런데 의장으로서는 이 공간이, 이 시간이, 그리고 소중하게 시간 내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A 의원이든 B 의원이든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와서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그런 시비가 있어서 오늘은 형태를 일단 공식적인 의정 브리핑은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 이제는 안내 광고만 드리면 저 오늘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5분 중에 4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의 그 입장 발표를 그렇게 저 의원 기자님들께서 좀 들어봐 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저 구리시의회 정례 의정 브리핑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네, 그러려고요. 이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들하고 우리 기자님들하고 같이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봉수 의장님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고 저희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신동아 의원입니다. 우선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장기 불황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유난히 추웠던 날씨와 폭설이 지속이 되어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구리시 경제에도 활짝 꽃피는 봄날이 하루속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8일에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왜곡 날조된 허위 사실을 인용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백경현 구리시장의 갈짓자 졸속 행정을 감싸고 도는 전형적인 당리당략적 구태를 보인 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의 갈짓자 졸속 행정을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도를 넘는 경거망동을 규탄한다. 지난 24일 구리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 추진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지혜치공사를 말합니다. 구리 이전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갈짓자 졸속 행정을 펼침에 따라서 지혜치공사의 구리 이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면서 백경현 구리시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에는 2021년 6월에 체결한 이전 협약에 따라서 한 해 예산 5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최대 공기업인 지혜치공사가 토평동 990-1번지 1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하여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 구리 서울 편입특별법 발의에 따라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지혜치공사의 구리 이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28일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 왜곡
날조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하고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감싸고 도는 전형적인 당리당략적 행태이며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들의 입장문에는 객관적인 사실마저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했으며 허위 사실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첫째, 우리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가 추진했던 서울편입특별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의 피해자가 고스란히 해당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구리시장에게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라며 사실무근인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둘째,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단 한 차례도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총선용 졸속 입장문이 아닐 수 없다라는 명백하고 심각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반대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서 이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오직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협치해야 할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허위적인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동료 시의원과의 신뢰를 철저하게 짓밟은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하여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감싸고 도는 전형적인 당리당략적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구리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둘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져라. 2024년 1월 31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의원님들을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장님이시고요. 김성태 의원님 함께하셨고 정은철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양경애 부의장께서는 당 여성위원회 회의 참석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성명서 채택에는 함께했다는 말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명 채택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네.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선거법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또 다른 언론인께서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